중독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의 이제 꿈 있죠. 음. 조절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거. 또 조절해서 내가 적당히 음주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마음속에 네. 꿈으로 좀 품고 지내시고 계신데요. 이 우리가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제 조절 음주라든지 조절 도박 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끊는 사람들 보면은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갑 피던 거 반갑 피고 반갑 피던 거 3개 피로 피면서 점차 줄여야 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이건 조절이 가능하다는 영역이고 어떤 사람은 조절이 아닌 한 번에 끊어야 된다. 이런 영역인 것 같은데 네. 중독 영역으로 들어가면 조절이 좀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요, 그 행위가 소거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대체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박이 줬던 어떤 통제감, 삶에 대한 통제감, 그리고 희망, 어떤 낙관,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행위로서 대체가 되어야지만 뇌 보상 체계가 건강한 방식으로 다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알코올을 가지고 뭐 도박을 가지고 행위를 좀 조절해가면서 한다라는 건 1차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 도박과 술이 주는 어떤 보상 체계를 일단 던져버리고 새롭게 살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낙인 이론처럼 저 사람은 중독자야. 그다음에 저 사람은 이제 사회 부적응자야라는 이제 인식이 이제 씌워지는데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인식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미 베린 몸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그것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주변의 인식들을 조금 이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정말 도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셨던 도박의 문제가 이 가정의 경제 상황 그리고 제가 삶에 있어서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도박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정체성이나 어떤 상처들 그리고 어떤 두려움들 관계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우울감들 경험하시는 분들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잘 겸허히 수용하자. 최대한 정말 수용해보자. 그런 내 모습들을. 보통 후회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로 남기잖아요. 근데 후회를 과거로 남기지 말고 미래형 후회로 좀 만들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래형 후회.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한 게 후회가 된다. 네. 뭐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지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나에게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난 이렇게 행동해야지. 만약에 내가 지금 삶을 다시 산다 그러면 살고 있다 한다면 그럼 난 이렇게 선택할 거야라는 걸 문장으로 좀 적어보시기도 하고요. 네. 일기로 좀 써보시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살고 싶은 삶에 대한 것들, 의미에 대한 것들, 추구하고 싶은 어떤 인간적인 철학과 가치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좀 적어두시고 고민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도 보시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삶의 철학들이 회복될 때 자기주절 능력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살고 싶은 삶 뭐냐? 진짜 살고 싶었던 삶이 뭐고 만약에 이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어떤 삶이 구현되면 좋겠느냐라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거든요. 불안하고 우울할수록 살고 싶은 삶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의미나 철학 그리고 특별히 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오히려 고민해보자. 도박을 한창 하실 때는 그 도박의 결과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또 화가 났다가 짜증도 났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기분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데 또 회복을 하실 때는 굉장히 무기력감과 우울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널뛰는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중독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서적인 변화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왜냐하면 뇌의 보상 체계가 좀 다르게 작동하다가 건강한 방식으로 또 다르게 작동하는 측면이잖아요. 도박이 주는 어떤 스릴, 어떤 박진감, 그런 어떤 긴장감들이 어떤 주는 양보다 일상의 어떤 소소한 어떤 삶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자극들이 더 적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일단은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 지연을 연습한다는 느낌으로써 이 과정
과정들을 계속해서 좀 돌려보자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실제적인 어떤 정서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를 잘 이완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신체를 잘 이완하면 그 이완된 신체에 아주 불안하거나 아주 두렵거나 우울한 좀 정서가 깃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체 관리를 잘하자.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의지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의지력은 당에서 온다고 또 당에서 네, 우리가 당 떨어진다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의지력은 당에서 온다라는 말에서 좀 더 출발해서 말씀드리자면 건강 관리 잘하는 거, 좋은 음식 드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는 것들. 그래서 일상을 정말로 루틴한 어떤 일상, 좋은 일상들을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서 조절을 잘하기 위한 어떤 역량들, 에너지를 잘 비축하는 일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띵스들, 정말 내가 정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험처럼 해봐라. 그래서 삶에서 안 해봤던 것들도 좀 해봐라.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제 어린 시절에 재밌는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박이 가장 재밌는 활동이셨던 것 같아요. 하투 치고 하우스 가고 아니면은 뭐 어디 게임방 가가지고 이거 돌리시고 그것만이 재밌던 거였는데 저희가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랑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재밌는 거구나. 손잡고 어디 가서 카페 가가지고 차 마시는 것도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슬만 좋아도 아내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일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어처럼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뭐 이런 게 난 되게 형식적으로 예전에는 느껴졌는데 이게 사실 진짜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도박에 한번 심각한 문제를 겪으셨던 분들, 끊으려는 의지를 발휘하는데 또 재발하게 되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또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서 포기하기도 하는데 재발했을 때 이렇게 심리적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과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어야 오히려 훈련이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그때마다 복귀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바둑에서 복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취약했고 그리고 어떤 정서 상태에서 내가 취약한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를 잘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욱이 모니터링을 잘 하려면 재발됐을 때 다시 또 치료 세션에 들어가고 다시 도움을 구하는 어떤 그런 반복된 과정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간단한 어떤 문구 같은 건데 뭐냐면 웨이크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웨이크 이제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W는 뭐냐면 원트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상태가 뭔지를 상기시키는 거.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그들이 나에게 원하는 거,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거. 그리고 A는 act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 그리고 K잖아요. wake, K인데 K는 노크.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원트에 있는 그 원하는 것들, 내 주변 사람들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충족시켜주고 달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고요. 마지막 이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요.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가까워질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재발했는가, 그리고 어떤 환경 설정 때문에 재발했는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따져보시면 아, 요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 재발했구나. 단순히 재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마시고 재발했을 때의 환경과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대표님도 경험이 이제 조금 살짝 있으셨다고 했는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특히나 이제 가족분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세요. 가족들은 이 도박 중독 문제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좀 바라보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도박을 하고 오셨던 그 날들의 기억들이 선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도박하고 오신 다음에 도박 빚이 생겼잖아요. 뭐 친척들한테 빌리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뭐 현금 이제 출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박을 쓰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또 뭐 제 일례로 이제 자동차를 이제 팔아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기주얼에 그 당시에 이제 자기주얼력이 아주 약화된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또 자동차를 또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엎치대 얹힌격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그런 과정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원으로서 일단은 그 일이 정말로 가족원들에게 많이 고통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중독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독자를 단순히 공감하고 그리고 동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독을 잘 해결하고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스스로의 마음도 잘 챙기자. 도박을 끊자 이것도 중요한 목표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걸 회복하도록 한번 같이 애써보자. 그런 의미에서는 가족분들은 자신의 삶부터 먼저 잘 한번 회복해보자. 그래서 자신의 자기조절력을 잘 길러내보고 그 힘을 가지고 조금 버텨보고 그리고 실제 가족들을 좀 도와보자. 제가 아까 20대, 30대들도 이제 주식이나 지금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도박도 이제 점점 연령이 내려가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청소년 문제에서 도박을 잘 다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가 문화를 만드는 거라고 사실 생각해요. 저는 건강한 다양한 여가 문화 있잖아요. 네네네.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도박적인 어떤 사인스 게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게임을 같이 한다던가 어떤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좀 우리한테 퍼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오히려 이 도박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눈을 돌리는 것이 좀 덜하지 않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하려면 학교도 또 도움을 좀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재밌는 게 없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재밌는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제공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을 좀 응원하는 방향으로 가신다면 조금 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 조절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 아직까지 이 도박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건네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한 선택 혹은 우연한 선택의 총합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또 다른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선택이라는 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 그것도 욕구에 기반하여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선택은 분명히 삶을 다르게 만들 거라는 것 그걸 기대하고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자기조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박하승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방송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